미래산업전략보고서 이근, 김우원 외 10명 즈음, 21세기 북스 2018. 미래산업은 지원과 규제의 제도적 기반 잘 갖춘 나라에서 개화. 중소기업 스마트화의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혁신성장 추진해야. 낮은 인구 증가, 낮은 성장,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세 균형도 가능.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이 후발자에게 기회의 창이 된다는 측면을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즉, 중국은 단순히 기존 제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던 것에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한국 및 선진국을 앞서 나가는 비양 리프라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산업의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문 중에서 중국 칭다오 도심 외곽에 있는 맞춤 정장 생산업체 쿠츠마트는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가 함축적으로 구현된 곳이다. 쿠트는 하루에 정장 4,000벌을 생산한다. 고객이 원하는 맞춤 정장 정보가 4,000개의 빅데이터 카드에 입력되면 완성 후 한 벌이 나오기까지 모든 공정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가을 쿠트스마트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의사에게 직접 증상을 묻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격의료 서비스라고 한다. 중국 준의성 춘의승은 중국 내 50만 명의 공립병원 의사들과 협업해 현재 약 2억 명의 환자에게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의성 가임 의사 중 약 37.2%가 항시 온라인 접속 상태로 환자들은 3분 내 의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환자들은 춘의성 사이트를 통해 건강상담뿐 아니라 외래 예약, 다른 환자들이 남긴 증상 및 질병을 검색하고 개인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 이른바 스마트 건강관리 산업이 성황이다.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대기업들도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서는 준의성과 같은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환자 간의 상담 모니터링,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스마트 건강관리 산업은 국민 건강은 물론 개인 정보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또한 인구가 많고 면적은 넓은데 의료 서비스는 열악한 중국이 원격의료를 해결책으로 택한 상황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유병장수 시대에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산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와 특허청장을 지난 김우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중점 교수 등 12명이 함께 쓴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가장 밀접한 경제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중국을 거울 삼아 한국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 책이다. 스마트 건강관리 산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한국 산업과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농업, 개인, 스마트 시티, 공유 경제 및 온라인 결제 산업 등 8개 미래 산업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앞에서 예로 든 스마트 건강관리의 경우 국내 기술 역량은 중국보다 앞서나 기술 확산 속도는 중국이 더 빠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유연성에 힘입은 것이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외국에 상대적으로 덜 개방된 분야는 중국의 경험을 한국에 적용하는 모방 전략을,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중국 파트너 기업을 찾는 것이 좋다고 밝힌다.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등은 중국 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빠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국 시장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규제 해소 속도와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의 전략과 모델을 모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 바이오 제약, 스마트 농업 등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 중국이 외국 기업에 폐쇄적이지 않은 산업에서는 국내 기업의 제휴,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진입 모델을 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다지는 국가가 승자가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위한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의 경직성이 미래 산업을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암초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엄격하거나 다른 법제와 함께 묶여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규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미래 산업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원천적 규제보다 합법과 이유 철저히 관리해 가는 것이 더 낫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규제혁신기구를 설치해 기존 규제체계와의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패러다임은 고령화와 인구성장 정체라는 도전에 맞닥뜨린 한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해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 중, 소기업 간의 격차와 이중구조를 중소기업의 고급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 고경제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 성장, 낮은 경제 성장률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이 후발자에게 기회의 창이 된다는 측면을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즉, 중국은 단순히 기존 제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던 것에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한국 및 선진국을 앞서 나가는 비약 리프라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산업의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에서